운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인년, 임신월, 개사일, 개해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분은 월령을 기준으로 보니까요, 일간을 기준으로 월령을 살펴봅니다. 개일간이죠. 개수일간입니다.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개수가 태어난 거죠. 자, 밑에 지지에는 인신사해가 깔렸습니다. 이렇게 인신사해가 깔리는 걸 대격사주라고 합니다. 대격사주는 큰 글자가 깔려있다고 인신사해라 해서 대격사주라고 불립니다. 나무는 두 개가 있고요. 화가 하나가 있고 토가 없고 금이 하나가 있고 물이 네 개입니다. 개수일간에 물이 네 개고 금이 하나 있으니까 이 사주는 어떨까요? 가을에 물이니 약간은 춥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하지만 신월은 그렇게 추운 달은 아닙니다. 8월 아니면 9월 정도에 될 겁니다. 그게 신월입니다. 신월은 수기가 강하죠. 가을에 개수가 지지, 신금과 해수에 통근하고, 그렇죠. 물에 통근했겠죠. 신금이 월령으로 당령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강한 사주에 간이나 식상이 설기시켜줘야 되는데, 목화는 휴수되었고 계절이 지났죠. 목은 뭡니까? 인묘진이고 화는 사오미니까 목화가 휴수되었다는,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 계절로 목화가 설치는 계절 아니다. 금수의 계절이 되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신유술, 해자축이 수니까 얘네들은 진신, 태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곧 오는 시간이고 목화는 태신됐죠. 그죠? 그래서 신월이 개수라 아주 찬물이 아니다. 일지에 살펴보니까 사하도 있고, 역시 개수 입장에서는 천을기인이 묘와 사죠. 천을기인이 용이 되었고 처의 자리니까 천을기인이 용이 되었다. 처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해수가 겁재와 충했습니다. 인신사에. 겁재는 뭔데? 개수일간이니까 겁재가 해수거든요. 그래서 사에 충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겁재가 충을 당하고 용신까지 깨지고 보이죠? 그러면 이게 용신이 어떻게 되느냐? 용신은 어디서 잡을까요? 그러면 신월이니까 월령에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신무임경이죠. 그죠? 그럼 경금투신됐나 통관됐나 하니까 경금 천간이 없고요. 무토 없죠. 그러면 용신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임수를 용신으로 잡을 수 있겠죠. 임수가 천간에 떴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겁재죠. 그래서 이 겁재인 임수가 어디에서 힘을 받고 있느냐 이라면 해월의 힘을 받고 있죠. 통과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해월을 쓰려고 했는데 용신이 사해돼 갖고 깨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신이 깨졌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천간에 용신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들이 쟁쟁하고, 왜? 물이 4개니까. 그래서 3명의 철을 잇따라 극하여. 그럼 이 사람은 3명의 철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3명의 철을 잇따라 극하였다. 이 남성분이 물이 이렇게 많다는 말은 건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쟁쟁하다는 말입니다. 자식도 없는데 대운도 북방으로 흐르니 파모가 보통을 넘었고 힘들었다 이 말이죠. 파모라는 말은. 그리고 무인 기묘 대운의 동방으로 대운에 드디어 대운으로 오니 동방으로 전환하여 하니 시신과 용신이 의합되어 이제 먹고 살기가 여유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신강한 사주가 목화로 가야 되는데 금수로 사주가 되어 있고 대운조차도 금수가 되어 있으니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대운이 목화로 가니 이제 살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대운의 상간을 극하고 겁재를 생하면서 유년의 유금이 오자 희신과 용신과 함께 부딪혀서 사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 박사님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논자의 생각으로 보면 지지가 전부라, 전부 인신사회로 장생지죠. 인신사회가 지살이면서 장생지고 생지입니다. 장생지가 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신사회는. 그래서 인신사회 진술충미 좌오묘,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인신사회는 장생지충, 진술충미는 창고의 충, 고지의 충, 이렇게 하고, 좌오묘는 왕지의 충,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부 지지의 백격사주라고 한다, 이런 사주를. 굵직굵직하다, 이 말을 통이 크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큰 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이 크다, 이런 식으로 대격사주라고 씁니다.
그러나 천간을 살펴야 함이 먼저 최우선이고, 이 사주의 천간을 살펴보니 이 사주는 가을 하늘에 비가 내려서, 뒤에 이제 은유 시인이 나오죠. 이 사주는 가을 하늘에 비가 내려서 물바다를 이룬 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구를 잘 써야 사주를 잘 푸는 겁니다. 옛날에. 요새는 이런 말 하면 젊은 애들이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런 말을 잘 안 하지만 옛날 사주 푸는 분들은 이렇게 시적 운유법을 잘 써야 됩니다. 자, 비겁과 인승으로 강해진 것이니 식상인 간목이나 사중에 화토의 재간이 용이 되어 지지가 전부 처하고 있어 항상 불안에 처해 있다. 생방의 역마살이나 정신력이나 업무 추진은 상당히 뛰어나다. 왜 그럴까요? 질문이라면 이제 비견급제가 강하죠. 그리고 인성이 강하죠. 이러면 지구력, 체력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역마살이나 정신력이나 업무 추진력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전투력이 좋으니까 싸움도 잘하겠죠. 그죠? 그리고 똑똑할 수도 있겠죠. 기반이 없는 친구들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사주가 이래 비겁이 강한 사주죠. 역시 천간의 겁재와 어울리면서 욕심도 대단히 강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에 병정화 처가 천간으로 오려고 해도 임계수가 맞고 먼저 합해버리고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병화가 오면 계수가 급시켜버리고요. 정화가 오면 정이 한몫시켜버리고, 그죠? 합화시키고 이랍니다. 그래서 간성의 자식도 충을 받고 있으니 자식이 들어오는 자리라 불안하고 처도 조용히 지지로 돌아앉아왔다. 일지가 천을 기인이라 어진 처에 도움이 있을 것 같지만 처의 불안도 계속되고 대운의 흐름도 중년의 시기까지 금수운으로 흐르니 처자식의 흉함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사주이다. 무인운에서 의식이 여유로웠다는 것을 보면 크게 부자는 되지 못하였겠지만 인중의 병화, 무토가 장생이라 조금의 성공이 있을 것이나 인사신, 이걸 지세지형이라고 인사신이 있는 사주들이 좀 자기들 가시형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현대형 금융사고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인사신 3형이라 건강의 문제점도 드러나기도 하고 너무 극세하죠. 센다 이 말입니다. 다만 천간의 무토가 개수를 붙잡아 무게합파하고 있어서 임수를 극하여 비겁의 난동을 막았을 것이다. 이미 노년에 들어선 시기라 먹고 살고는 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운명이 추론되었고 희신과 용신이 모두 깨지면서 목숨이 위태롭다 한 것이다. 원래 죽을 때는 이제 희신과 용신이죠. 용신을 도와주거나 용신을 좋아하는 희신이거나 이래서 같은 편이 깨지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천간에 무기, 토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나 지지가 해오리며 인해합으로 설기가 유통되었고 연지 식상이 뛰어나 조상의 음덕도 많았을 것이고 이태월은 개해, 명궁은 갑술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태월이 개해죠. 명궁은 갑술입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